촛불달기 운동본부에 오셔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인생을 바꾸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스피치에 관한 말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말이란 무엇일까요? 말이라는 것은 나의 입에서 한번 나가게 되면 활을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말과 글은 한번 내뱉으면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나의 입에서 나온 말, 그러면 나의 몸에서 나온 저 말이 화살처럼 꽂히게 됩니다. 화살처럼 꽂히게 되면, 화살이 나가게 되면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다음이요. 그 화살은요,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사람을 심장을 향해서 날아가는 말, 저 심장이 바로 누구의 심장일까요? 말을 듣는 상대방의 심장일까요? 아니요. 바로 말을 한 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에요. 말은요, 말을 한 사람에게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향기로울 수도 있고 가장 악취가 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과 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말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SNS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다리만 건너면 아프리카 추장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말이 서너 다리만 거치면 그 말이 그대로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나의 심장에 바로 꽂히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는다 그래요? 안 들려요.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속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말 한마디로 천냥빚만 갚을까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자살 시도를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참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학업 때문에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 정말 죽으려고 자살바위도 올라가 봤었어요. 그때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옆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될까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말은 신중하게 잘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이요. 우리는 SNS의 홍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나요? 없으면 집에 가서 좀 가지고 오게 돼요. 여러분들 학교 갈 때 교과서를 안 갖고 오면 집에 도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을 아마 놓고 왔으면 도로 갈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공감하면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쵸? 맞아요. 휴대폰은 항상 우리 이제 일상생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와 실제적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은 친구들과도 서스름없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때,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힘들었을 때 SNS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하늘을 보니까, 가을이 되어서 하늘을 보니까 눈물이 날 만큼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들이 왔을까요? 사람들이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친구들은 저와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저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글 한마디를 보고 저에게 정말 힘내세요, 이런 말들, 그리고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운 하늘이네요, 이러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느껴주는 것,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간들 속에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우리가 좋은 말들을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다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이요.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은요, 꼭 신체적인 폭력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얼굴에 상처를 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그냥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로 없앨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로 얻은 마음에 새긴,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요,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에, 혼자서 극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언어적인 폭력, 말과 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하거나 용기를 꺾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큰 상처가 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한마디 한마디 정말 좋은 말들을 해야지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길 바라나요? 비난의 말을 해주길 바라나요? 어떤 말이요? 칭찬의 말 해주길 바라죠. 누구든지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비난의 말 들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설령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더라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상대방도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 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마음을 먼저 날려서 보내주세요. 상대방에게 먼저 날려 보내준다라면 그것이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이요. 말은 곧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단어를 쓰는지, 어떠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보통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나요? 요즘에 친구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은 좀 예쁘지 않은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예쁘게 하면 마음도 예뻐져요. 자신의 삶도 예뻐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쁜 말을 써야 했을까요? 예쁘지 않은 말을 써야 했을까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말, 예쁜 말,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을 해야지 되겠죠. 다음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어나 비어, 속어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면 그 말처럼 여러분들의 얼굴도 그렇게 자꾸 변해갈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길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는 얼굴들이 많은 세상이라면 우리나라,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싫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려면 좋은 말을 사용을 하는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얼굴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얼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이 되려면 어떤 말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르고 고운 말,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 이해해주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용서한다는 말, 이해하고 배려해준다는 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함께 느끼고 공감해준다는 말. 그렇구나. 아 맞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많이 필요 없고요. 같이 공감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벌써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도요. 공감만 해줘도 상대방은 크게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 그렇구나. 한번 해볼까요? 자,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다. 아 너는 그렇구나. 참 잘했어. 네, 항상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꼭 내가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들 부끄러워서 잘 못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구나 라는 말, 참 잘했어 라는 말은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좀 많이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말이라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스피치를 가르치지만 스피치를 하면서 말을 하는 스킬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스킬만을 가르친다라면 그건 사기꾼 양성소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에서 나오는 거겠죠. 기본적인 인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말하는 스킬만을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항상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한 내면 깊숙이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나서 그 이후에 말을 하는 스킬을 배우세요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잘 해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좋아하는 말, 그런 말들을 바로 옆에 있는 내 친구에게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런 말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이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 저는 꿈이 있어요. 제 꿈은 뭐냐면요, 100명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지금 플레이가 안 되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플레이 안 되나요? 소리 안 나오나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저는 100명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게 저의 꿈인데요. 돈이 많아서 100명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으로 아이들의 그 좋은 것도 사실 수 있고 또 학비도 대줄 수 있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 많은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100명 아이들을 다 제 가슴으로 안아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시켜주고 싶다라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렇게 푸른 들판에서 잘 뛰어노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는 아마 저는 할머니가 되어 있을 거고 여기 앉아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밝고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이 되어서 제가 정말 마음 놓고 100명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